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경기 분위기가 다소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열렬한 응원에 선수들이 힘을 입어서 후반전 조금 더 열심히 뛰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어떤 선수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지 8명의 선수 라인업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활기찬 경기 분석해 볼 텐데요. 8명의 선수 라인업부터 보고 오시죠. 오늘의 대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8명의 선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는 저희가 우승 선수를 맞춰주시는 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 보기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8명 가운데 1명이 오늘의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진 더욱더 면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1라운드에는 다물 멀티미디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가뿐한 선수 2명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로도 분류가 됐었는데 이 로봇 관련된 선수로 후발주자로 다소 묶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의 강세를 이끌어줬던 선두주자기도 하죠. 오늘 경기 전반으로 또 로봇 관련된 선수들이 52주 신고가 대거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신구의 대결, 과연 다물 멀티미디어도 이 로봇 테마의 대세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의 대장 역할 레인보우 로보틱스 힘이 빠졌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아니다 그래도 대장이다 라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1라운드에서 대격돌 함께 보시죠. 다음 2라운드입니다. 삼성중공업 대 포스코 엠텍의 대결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포스코 패밀리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포스코 엠텍도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라운드의 대결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이게 과연 대결이 될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고 있는 선수와 완전히 벤치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이라서 오히려 더 이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3라운드는요. 진원생명과학 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독보적인데 뭐 이런 의견들도 주시고 포스코 케미칼 우승 기원 뭐 이런 글씨도 보이는 것처럼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활약도 정말 대단하고요. 게다가 근거 있는 상승이죠. 4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물론 10년간 나눠서 공급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숫자가 주는 의미 2차전지 소재에서의 대규모 계약이라는 의미를 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오늘 3라운드에 출전합니다. 여기에 진원생명과학 오늘 경기 이렇게 8명의 라인업 가운데 1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6%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요즘에 관심이 상당히 사그라들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71억 규모의 이 공급계약 체결 소식을 내놓으면서 오늘 경기 선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공급계약 체결 소식인데요. 과연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3라운드에서 집중 분석해보죠. 마지막으로 4라운드는 테마 대결입니다. 오늘 정책발 모멘텀 받는 두 개의 테마, 대표적으로 교육, 그리고 원격 의료가 있습니다. 교육의 애니능률 4라운드에 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쪽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테마 대결 4라운드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명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이 가운데서 1명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8명 가운데 고르라고 하면 좀 어려워가지고 초반에는 어떤 선수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시다가 8강 그리고 또 준결승 이렇게 가면은 정답을 맞추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간에 뭐 고쳐주셔도 되고 뭐 다시 글을 써주셔도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강력하게 나는 이 선수를 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좀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승 선수 맞춰주시면은요. 오늘 2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는 이토마토 신년 음악회 티켓을 1인당 2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선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이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도 눌려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부진이 경기를 누르는 요인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정도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앞서서 삼성전자 62,000원도 뚫어내면서 굉장히 저력이 강했었는데 오늘 컨퍼런스 콜하고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랑 일단 숫자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오늘 이 시세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오랜만에 나오신 정태근 팀장님부터 오늘 저 오랜만에 나온 건가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못 뵀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저도 김효 조관이 화요일만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네. 그래서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 사이에 또 쌓인 데이터라든지 또 시장의 흐름을 쭉 읽어오셨을 텐데 오늘 삼성전자 왜 이런가요? 일단은 지금 차트 보면은 지수랑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의 저주라는 표현을 한번 써야 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 이제 그 지수가 꺾이는 경우가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도 문제긴 하지만 근데 실적 안 좋은 거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이제 동반적으로 같이 꺾이고 있고 그렇다면은 미국 쪽 대외 이슈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없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산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컨퍼런스 콜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봤는데 네. 보니까 투자를 더 늘린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뭐 감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위적 지금 감산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가이던스 나왔을 때도 인위적 감산은 안 하는데 기술적 감산은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기술적 감산이 공정을 전환시킨다는 얘기랑 그 차이가 있을까요? 그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DDR4가 이제 주력이 아니고 DDR5가 이제 주력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전환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에서 기대했던 감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감산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 경쟁에도 자신이 있고 지금 상황을 삼성전자 즐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그 언론 기사 한번 찾아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 적자가 났었던 데가 2009년 1월 1분기예요. 네. 근데 그때도 감산 안 했어요. 도리어 치킨 게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서 보게 되면은 감산 가능성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감산은 없을 거라 봐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작년 9월 달에 모건스탠리 보고서 기억나세요? 48쪽짜리 보고서 겨울이 끝나간다.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겨울이 이제 4분기라는 얘기 했어요. 4분기 바닥 따지고 2분기 때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리포트가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장 앵커님은 기억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모르니까 약간 실망스러운데 이게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 그때 이미 모건 스탠리는 점쳐놨어요. 4분기가 최악이고 그리고 2분기에 돌아선다는 얘기를 이미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그때 했던 얘기대로 그대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4분기 실적 최악이잖아요. 최악인데 그 얘기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저는 DDR5만 나오게 된다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봐요. 더 이상 DDR4를 쓸 이유가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쓸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제 DDR5가 대체를 할 건데 제가 DDR5를 얘기할 때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중국집 예를 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중국집에서 짬뽕 짜장면 많이 팔아도 매출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탕수육이라든지 라족이라든지 로이를 파는 거에 대한 매출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DDR4는 짜장면 짬뽕이고 DDR5는 이제 앞으로 탕수육, 라족 이런 요리가 될 거예요. 고부가가치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번에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도 DDR5로 전환을 좀 빠르게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들이 이끈다는 점을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했던 얘기들에서 신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악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DDR5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콩콜에서도 별다른 얘기는 없고 지금 빠진 이유는 단순히 지수가 2,500선에 부딪혀서 꺾이는데 그것과 맞물리는 양상으로 보고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상황을 다른 방송 가서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와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쭉 계속 시작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1월 달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이 나왔었고 2월 달에 쉬어갔거든요. 지금도 잘 보세요.
지금도 잘 보면은 2022년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1년 내내 발목 잡았어요. 그쵸. 그러다가 1월달 올라갔죠? 그럼 2월달에 시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월달 들어와서는 쉬어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영 전문가님은요? 저도 뭐 마찬가지 관점인 게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이 4분기에 최악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이 디램의 재고가 50조가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미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꺾일 때 됐고 그다음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꺾일 때 됐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눌리게 되면 저는 충분히 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 디램의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공급 과잉 현상이 조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20% 정도,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0% 정도의 하락된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재고가 쌓여있던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재고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 업황이 다시 한번 가격이 정상화가 될 거고 2분기 이후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메모리 업황이 완전하게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DDR5로 인한 교체 수요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또 업황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1분기 끝나갈 때쯤에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려주면은 오히려 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콘콜에서도 삼성 측에서 결과적으로 중장기 수요에 대비해서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론은 짧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길게 보면서 메모리 업황 결국에 좋아질 거니까 우리는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업황 좋아지는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고 돈을 이제 쓰면서 버텨내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버텨내는 이 삼전이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또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면서 동시에 소부장 기업들 같이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 관련된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눌린다 하더라도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EUV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은 상승 나왔었잖아요. 역시나 반도체 업황에서는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미세 공정에 대한 이러한 기술력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눌렸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여기 에세비치님 질문한 거 답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다른 따로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주식 괜찮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안 좋게 보시는데 안 그래요. 지금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하나 마이크론, 뭐 하나 머티리얼즈, ISC, 심텍 같은 종목들 보면은 실제가 안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것들 뿐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이 대장주를 제외하게 되면은 뭐 이스페타시라든지 하나 머티리얼 종목도 실제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지금 만약에 12월 달 시장이었으면은 아마 반도체 다 같이 후루룩 다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 외로도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게시판에서도 상당히 좀 뜨겁게 토론을 펼쳐주고 계시고요. 오늘 좀 많이 밀려 내려가지만은 크게 걱정할 만한 신호는 아니다라고 대부분의 이렇게 의견 모아지고 있습니다. 긴 겨울에 지금 끝자락이 아닐까. 그래서 나아지는 2분기를 위해서 또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좀 더 긴 관점에서 세워보자 두 분 의견 모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격적으로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분석 들어가 보죠. 오늘의 1라운드 맞붙는 선수 다물 멀티미디어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차트는 얼추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골라보죠. 정태훈 팀장님? 아,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네. 이게 이유는 잠시 후 말씀드리고 일단 다물 멀티미디어 선택했어요. 아, 네. 그리고? 저도 다물 멀티미디어. 아, 어렵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다물 멀티미디어보다는 다른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25일 날 요 종목이 상한가 가서 87,200원 고점 레인보우 만들었잖아요. 로보틱스가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87,200원 고점을 만들었는데 네. 요게 상승의 출발점이 1월 3일이거든요. 1월 네. 3일 날 27% 상승하고 대량 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1월 25일 날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네. 혹시 가능하면은 네. 그 로보티즈 2021년 12월 13일부터 차트 좀 보여주세요.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로보티즈가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13일 날 여기 상한가 갔어요. 대량 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상한가 갔다가 2021년도 요 앞에, 거기요. 2021년 12월 13일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자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서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 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시작하면서 밀고 올라가다가 끝자락에 뭐가 나왔냐면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일 날 32,100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급등으로 출발해서 말미도 급등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고, 아이고, 죄송해요. 네. 기억을 하고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볼게요.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도 자, 1월 3일 날 27%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쭉 이제 로보틱스처럼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지금 1월 25일 날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한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점 신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로보티즈를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저 상한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패턴의 의미가 있고 자주 나오나요? 있어요. 또 요거 말고 2021년도 8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제가 오늘 너무 일을 시키나요? 처음과 끝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세가 터지는 것이 처음과 끝이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랬네. 그래서 2021년도 8월달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상승 끝자락에서 27% 급등 나오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저 3만 원 돼 있잖아요. 저기 끝자락 보면 급등 나왔잖아요. 보시면 거래량 계속 늘어나면서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끝자락에서는 항상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량 거래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승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접근 안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저는 접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물 멀티미디어인데 이틀 연속 상한가 같네요. 상한가가 어렸어요. 그래서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려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다물 멀티미디어는 오늘 아시겠지만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빼고 이걸 정치 테마로 보게 되면은 다물 멀티보다는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물 멀티미디어를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쭉 많이 길어졌네요. 지금 게시판에도 아마 차악을 골라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물 멀티미디어를 골라주셨고 그다음에 전문가님은요? 저도 차악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로봇주들이 과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정도 지나가면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FOMC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거고 지금 현재 AI나 로봇 쪽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1조 5천억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두산보다도 더 이제 커진 거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있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모회사가 두산인데 두산보다 시총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하게 시총이 많이 커졌고 사실 실적 자체가 지금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이제서야 흑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시총이 1조가 넘어갔다라는 부분은 이제 과도하게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러한 패턴에 대해서 저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갔을 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물량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가 부근에서는 물량이 살아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지금 최근에 상한가 나왔을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최근 한 3, 4일 동안에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 윗꼬리를 그려내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흔히 말하는 설거지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단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지라인이 75,000원이거든요. 만약에 75,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은 상승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한 업사이드는 이전 고점까지 1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30%에서 50% 정도까지는 하락을 또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미 또 이 주가 자체가 많이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때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때가 되었다라는 점 다물 멀티미디어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 기업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다물 멀티미디어가 네. 로봇주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새롭게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 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제 그 개 로봇이 나옵니다. 아. 네, 2020년부터 해서 네. 2015년 정도에 이제 설립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던 부분은 2020년부터 이제 이 개 로봇이 이제 이 군대에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왜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원래 사족 보행 그게 그쵸. 대표적인 로봇 강아지잖아요. 근데 소송을 또 이 기업에 했더라고요. 또 고스트 로보틱스에. 그래서 아. 이제 이 기술력이 또 비슷한 그런 기업인데 그래요? 사족보행 로봇이 이미 이제 이 미국 군대에는 쓰여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연간 한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눈에 띄는 실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인 건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로봇주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순환이 나올 대로 나왔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큰 매력도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새로운 이제 이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워낙에 또 주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다물 멀티미디어가 오늘 상한가 나온 만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전 고점에 대해서 돌파 시도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물 멀티미디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그래도 리오험도는 조금 더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차악을 고르는 느낌으로 다물 멀티미디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아유, 질문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어떻게 뭐 답이 있으시면은 또 같이 좀 다뤄주실까요? 네. 여기 뭐지, 똑똑박사 에디님 질문하신 네. 거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2월은 금리 우려가 지배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 시장 전반에 네. 대해서 질문 올려주신 거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짧게 드리면은 일단 그 시장은 지금 2월달 와서는 그거 볼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밥상을 연준이 차려줄 건가. 지금 시장에서 0.25%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파월이 거기에 화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2월달 넘어와서 이제 연준이 다가오니까 해주겠지? 그러니까 할 것이다 했다가 네. 해주겠지라는 게 살짝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하향 조정된다고 보고 네. 중요한 건 이걸 보고 파월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원하는 밥상 0.25% 밥상을 차려줄까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답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사실은 맥락하고 상관이 없어도 이 방송은 상관이 없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가 보면서 소통하는 방송의 정석이라고 또 시청자님이 달아주셨는데,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방송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요, 두 분이 나란히 다물 멀티미디어를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해봤습니다. 결과는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셨네요. 다물 멀티미디어가 근소한 차이로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 세울게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보기보다는 이전 고점까지만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한 89,000원 수준이죠. 네네네. 89,000원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혹시나 이제 최근 저점 75,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아래로 짧게 잡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슬슬 수익 실현하자 의견 드리네요. 그러면 이번에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은요, 삼성중공업 대 포스코 엠텍입니다. 두 분의 선택,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저 삼성중공업이요. 오, 나란히 골라주셨는데요. 따라한 거 아니에요. 이유를 들어보면 알겠죠. 이유를 들어보면.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현재 포스코 엠텍의 상승이 역시나 리튬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이 탄산 리튬 관련된 기업이죠. 텐치 리튬이 전년 대비 1000%가 오른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러면서 4조 7천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그룹의 이제 염호에 관련돼서 이제 엮이면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포스코엠텍이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는 기업이거든요. 포스코엠텍이 이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제품 포장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원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리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포스코 홀딩스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엠텍은 지금 현재 실적 자체도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테마와도 그렇게 연관성이 없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슈가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험성이 좀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저도 대응을 몇 번 해봤던 종목인데 굉장히 이제 대응이 어려웠었던 종목이거든요. 주가의 이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익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주가도 딱 이전 매물대에 걸쳐 있는 구간이라 현재 구간에서 사실 리튬 가격이 최근에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온 부분은 리튬 채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속성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워낙에 이제 올해 조선사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조선 3사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 수주량들을 많이 쌓아놨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2025년 혹은 2026년까지 일감을 좀 많이 쌓아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조하게 실적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올해에는 이제 LNG 선 위주로, 고부가 가치 선 위주로 이제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따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은 그래도 이제서야 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차오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이제 좀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반등에 대한 안정성은 훨씬 더 삼성중공업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엠텍보다는 삼성중공업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은 단순 테마고 게다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응도 까다로우니 내용이 좀 더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정태현 전문가님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김열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고, 그리고 포스코엠텍은 좀 아쉬운 게 오늘 갭상승이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이렇게 꽉 잡아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타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월 3일 날 27% 상승 나올 때 보게 되면은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아래 꼬리 달려주긴 했지만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에서 그러니까 스타트가, 그러니까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스타트가 되는 상승에서 상당히 단단하게 위로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쭉쭉 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정도 거래량과 상승이라면은 이게 과연 단단한, 그러니까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단단한 상승이라고 봐도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이 포스코엠텍 뭔가 좀 2% 아쉽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엠텍을 탈락시켰고, 그리고 이제 아마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리튬 염호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IRA에 대해서 언젠가는 부각이 될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포스코엠텍은 이 IRA 관련돼 가지고 이제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그 가치가 반영이 될 때 아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락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을 떠나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느리지만 천천히 확실히 갈 만한 섹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그 한번 우리가 앵커님 쓸 때가 아니었구나. 한번 전수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2000년대 가보게 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선주가 그때도 지금처럼 거의 하단 박스권이었어요. 작년처럼 박스권이었다가 2003년도부터 쭉 오르기 시작하면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2007년도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올해 전반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면, 이제 삼성중공업, 이제 대우조선해양까지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느리지만 천천히 확실하게 이게 보통 이제 끈덕지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선주는 아마 과거였던 화려한 부활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은 게 얘네들이 자꾸 그 대규모 평가 손실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숨겨놓은 손실 같은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좀 의심이 되는 게, 저는 아직까지 의심을 좀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 털어냈나? 그러니까 지금 털어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미인도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드립십 5척을 뭐 순차적으로 이제 인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 쪽에 이슈 있을 때도 가장 타격을 받던 게 삼성중공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 얘기하려니까 약간 찜찜한 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 정말로 이게 삼성중공업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뭐 작년에 현대차가 3분기 때 품질비 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꺾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태만 발생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삼성중공업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은 삼성중공업 좀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만 네.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주를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로니 입세님 질문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이상희 월드컵에 나온 종목 중에서 되게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판단해볼 때 이 네. 마로니 입세님처럼 그런 종목에 대해서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요 종목 고점이나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또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좀 더 탄탄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시각인데요. 그러면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오늘은요. 엇갈렸어요. 그러게요. 포스코 엠텍 52%의 지지입니다. 저희 1라운드도 그렇고 2라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좀 비등비등하게 계속 지지율이 나오는데 일단은 두 분이 삼성중공업을 골라주셔서 다음 라운드는 삼성중공업을 올리고요. 포스코 엠텍은 가격 전략만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포스코 엠텍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단하지 못한 상승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그렇게 짧아요. 보시죠. 그래서 9,200원? 9,200원.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잘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좀 거래량도 좀 강하게 나오고 또 양봉도 길게 뽑아주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담아서 가격 전략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세워드렸습니다. 현재 9,000원대 초반의 움직임인데요. 9,200원 정도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라운드 기다리셨죠? 포스코 케미칼이 드디어 출전을 합니다. 3라운드 포스코 케미칼의 대항마로는 진원생명과학. 어찌 보면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진원생명과학도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 저희가 의미를 실어 대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이번에도 착을 골랐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 케미칼을 일단 포스코 선택했어요. 케미칼. 저도 차트상으로는 사실 진원생명과학을 고르고 싶었는데 네. 차마 손이 안 동감해요. 가더라고요. 적극 네. 동감해요. 적극 네, 공감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고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만약에 삼성중공업처럼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이 픽이었어 분명히. 네. 그런데 너무 약하다. 그러면 팀장님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원생명과학은 상대적 소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지금 바이오 업종이 강했다라면 과연 진원생명과학 주가가 이거밖에 안 됐을까? 맞아요. 라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아시겠지만은 뭐 1월부터 해가지고 IT가 쭉 이제 IT를 시작된 대형주가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챗 GPT 기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다른 이렇게 테마 이제 업종들이 상당히 소외가 돼요. AI, 로봇, 뭔가 미래 사회에 등장할 법한 게 아니면은 안 되더라고요. AI 요즘에는. 이런 거 지능형 로봇 네. 이런 것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상당히 소외가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쁜 차라 그러나요? 그쪽을 비공개를 했잖아요.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굵직한 거래선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근데, 북미 거래처라고 해서 다 그렇죠. 알잖아요, 네, 사실. 네. 그렇듯이 보통 비공개를 할 때는 정말 큰 거래선을 잡았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이슈예요. 아시아 바이오 업체라고만 나와 있네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게 가야 정상인데 주가가 오늘 6%밖에 안 가고 거래량도 안 실려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가야 될 만한 이슈가 나왔는데 거래량도 안 터지고 물론 5.9% 6%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네. 이슈 대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못 간다라면은 그냥 포스코 케미칼이 전고 좀 돌파를 한 건 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다음 레벨로 올라갈 것 같은데 포스코 케미칼을 좀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게 다음 올라갈 것 라운드에서. 같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 99%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왜 포스코 케미칼을 두 분이 골라주셨는지 알겠는데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두 분이 그래도 좀 석연 찬치만 고를게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도 그럼 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나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바닥에서 그래도 수급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형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이 작년에 이 관계사가 있는데 이 관계사에서 코로나 백신, 그 다음에 메르스 백신 다 개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 자체도 많이 적어진 상태에서 네.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신설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새롭게 계약 상대가 계약을 했다. 약 한 한화 70억대 정도의 계약.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캐파를 좀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이슈로는 과연 시장에서 이 챗 GPT가 날뛰고 있는 시장에 과연 얼마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만 더 저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만 조금만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진원생명과학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는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아직까지는 좀 더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그래도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단계인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은 워낙에 이제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삼성 SDI 항으로 이제 40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 그러면서 뭐 IRA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에 대한 이러한 이 방향들을 다 어느 정도 정해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부 사항도 좀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현재 주가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고점 부근을 뚫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전 고점 부근을 뚫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뚫어주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최근에 이제 좋은 호재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반등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뚜껑 까보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쪽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전에 저 고점을 뚫어주기엔 약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포스코 케미칼도 고르기 싫었지만 진원생명과학이 너무 이제 이 한 가지 이슈 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신설 공장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미 눈에 보이는 그래도 확실한 게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더 안정성 부분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나란히 포스코 케미칼을 골라주셔서 다음 라운드 포스코 케미칼 진출합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어떨까요? 이번에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압도적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지지율이 88%나 됩니다. 진원생명과 이것은 어찌 보면은 시장의 관심의 그 단면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하면은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 와 제약바이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88% 났네요. 절반을 맞췄네요. 그리고 게시판에 그 레제비츠님이 얘기하셨는데 저 얘기도 상당히 동감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포스코케미칼 4강에서 레제비츠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반영해서 또 설명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진원생명과학 가격 전략 김혜우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참 이게 진원생명과학이 왜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을까 자꾸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요? 어쨌든 뭐 수급이 또 올라갈 만한 뭔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준다면 다음 매물 구간 8,9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다음번에 계속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거래가 실리게 되면은 오늘이 약간 성지글 같이 네, 그때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게 신호였네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아쉽지만은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서 이 종목과는 인사를 나누고요. 그럼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오늘 핫한 신규 테마 관련된 선수 디지털 교과서 대 원격 의료 애니능률 대 인피니트 헬스케어 팀장님 골라주세요. 일단은 애니능률 선택을 했어요. 애니능률 네. 그리고요. 저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네. 이번에도 고민 많이 저 하세요. 기분 알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대진이 좀 그런가요? 두 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진인데 그럼 팀장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오늘 대진이 조금 뭐지? 그래요? 약간 아쉬운 게 이 종목이었다라면은 이 종목을 선택했을 텐데 이런 게 좀 많아요. 같은 선수군 내에서도 2차전지 내에서도 다른 선수였으면 그쵸. 바이오 중에서도 다른 선수였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유비케어였다면 유비케어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조금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봤을 때 만약에 산다라면 어느 종목을 살 것인가 봤을 때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게 지금 위치에는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탈락이 돼버린 거죠. 네. 일단은 애니 능률을 선택했으니까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둘 다
정부 정책 테마에 이 부스터를 받아가지고 얼마만큼 치고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어떤 고민이 있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애니 능률부터 좀 보게 되면은 이게 1월 6일날 디지털 교과서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출발이 됐거든요. 출발이 됐다가 1월 16일날 당정 협의회 개최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상승 시도를 했다가 6,22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 못 살리고 다시 꺾여버렸어요. 네. 그러면 조정이 나왔고 이제 다시 아시겠지만은 교육부에서 AI 교과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를 계속 짚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결국 원초적으로 만들어진 그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를 모멘텀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어쨌든 1월 16일 날 치고 가는 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교육부에서 AI 교과서 추진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하반기에 선도 모델 학교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교육학교도 지금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5일선 이탈하게 되면서 5일선과 21선이 이제 만나는 그런 이격 조정이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N자형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서 이제 오늘 5일선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애니 능률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인피니트 헬스케어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이 비대면 진료 이게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 입법화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것도 이때 정부 정책 테마가 앞으로 이제 부스터를 만들어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보다는 유비케어가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은 또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골라주셨죠? 저는 종목보다는 섹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이제 교육과 원격 의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교육 쪽이 좀 더 강할까, 의료 쪽이 좀 더 강할까라고 했을 때, 원격 의료 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이미 이제 고점 부근이거든요. 지금 현재 매물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원격 의료 쪽을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주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의 이 물량을 좀 지켜주지 못하고 좀 뱉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단순히 이제 이 원격 의료 쪽이 조금 더 힘이 더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두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히 테마에 의한, 정부 정책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이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상태에서 이 수급이 좀 살아있는 쪽은 조금 더 이제 원격 의료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인피니티 헬스케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목, 뭐 말씀 주신 유비케어나 뭐 인성정보 혹은 뭐 케어랩스 등등 이쪽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훌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주나 이제 원격 의료 쪽이나 조금 더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인데, 조금 더 단기적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테마의 이 특성상 원격 의료가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격 의료 관련된 인피니티 헬스케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엇갈리는 선택을 해주셨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엔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정태근 팀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차트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애니 능률을 좀 더 골라주셨고, 애니 능률이 지금 기회를 딱 잡았다는 아닌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섹터 위주로 했을 때 아무래도 교육보다는 좀 원격 의료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이런 선택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이 대진 정해집니다. 보시죠. 오늘 4라운드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지율이 더 높네요. 47% 응원을 받았습니다. 애니 능률 가격 전략은 팀장님이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여기서 소위 말하는 N자형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 6,000원 돌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0원 돌파가 되게 되면은 홀딩 관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니 능률 이번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살린다면 6,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는 시각에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4강 대진 보겠습니다. 오늘 4강에서 맞붙는 4명의 선수들 보시죠. 다물멀티미디어 대 삼성중공업 1라운드, 2라운드는 포스코케미컬 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1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물멀티미디어 대 삼성중공업 골라주세요.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고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요. 저도 삼성중공업 선택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로봇은 이제 한 바퀴가 아니라 한 3바퀴, 4바퀴 돌았죠. 네, 3바퀴, 4바퀴 돌았고, 지금 이제 FOMC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새롭게 떠오를 섹터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달에는 워낙에 로봇이나 혹은 AI 쪽이 많이 강세를 보여서 이제 2월 달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섹터가 어디냐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2월 달에 과연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질 텐데, 지금 이제 조선 쪽은 저는 2월 달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LNG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선 쪽도 충분히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담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상한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은 많이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혹시나 눌린다면 오히려 또 그거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2월 달의 시장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2월 달은 결과적으로 반도체도 약할 거고 2차 전지도 조금 더 약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도주가 여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1월 달과 같은 중소형주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섹터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삼성중공업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 팀장님. 네. 쟤는 까먹었죠, 중간적으로. 아니에요, 정 팀장님. 네. 저는 다물 멀티미디어 약간 관점이 다른데, 네. 저는 이거 결국 정치 테마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물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랩이란지 써니전자였다라면은 아마 요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천천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격 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묵직하게 네. 오래 찐득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삼성중공업이란 뿐만 아니라 조선주를 권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삼성중공업을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물 멀티미를 포함한 안철수 테마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전당대회가 지금 3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 게 김기현과 안철수가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당원 투표를 보게 되면 수도권 표가 더 많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땐 김기현보다는 안철수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지고, 최근에 유승민이라든지 나경원이 어쨌든 사퇴를 하게 되면서 지금 표가 압축이 되게 되면서 그 표가 안철수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3월 8일까지 어쨌든 안철수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아마 대선 테마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테마가 조금씩 계속 진전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마주를 권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전 테마 절대 권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이 전당대회까지 안철수가 좀 우위가 된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 아마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시세는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혹시 테마주 하신 분들은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물 멀티미디어가 사실은 오늘 로봇주로 저희 라인업에 들어와 있는 건데, 일단은 그쪽보다는 정치 테마주의 색깔을 계속해서 이 판단 기준으로 이 선수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여권 내에서 이 앞으로의 국민의힘 당대표 어떻게 좀 선출되는지에 영향받을 수 있는 일정 체크까지 해주셨네요. 그러면요, 두 분이 다른 삼성중공업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삼성중공업 마음이 통했습니다. 67% 지지받았고요. 다물 멀티미디어 일단은 상한가인데 가격 전략을 팀장님이 세워주세요. 네. 일단 아까 전에 김영일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상한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네. 일단 절대적인 가격 제시할게요. 일단 만 원. 만 만 원 돌파가 되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가격 8,580원인데 만 원 정도 선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컬과 이에 맞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 인피니트 헬스케어 고르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요? 네.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요. 두 분이 약간 다르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전문가님이 12월 말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다른 코너에서 추천해 주신 적 있어요? 그죠, 했었죠. 네. 그때 네.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 많이 내셨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차익 실현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좀 해주세요. 잘 먹었다 하면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원격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죠. 의정협의체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할 만한 구간이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종목을 봤을 때 원격 의료 쪽은 아직 조금 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은 워낙에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마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네. 있어서 놀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골랐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전 고점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섹터 자체를 봤을 때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골라주셨죠?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그 레제비치님 말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네네. 오늘 레제비치님이 오늘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걸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쨌든 4.5% 상승 흐름인데 이게 추가 상승으로 가는 거래량까지 한번 동반해서 같이 보게 되면 추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이게 억지로 잡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내일쯤 되면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 관점에서 네. 한번 해석을 하면서 지켜보면 어느 종목을 선택할래? 라고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평가. 그러니까 이 고평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퍼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 퍼가, 그러니까 지금 수소식이라든지 실적 나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퍼가 111배예요. 100배가 넘어가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내년이래.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해 바뀐 걸 정을 못하겠어요, 지금. 지금 그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또 예상 퍼가 뭐 60배, 70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다는 고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제가 대형주 고평가 얘기할 때 항상 그 사례를 드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75만 원에서 90만 원 박스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요 종목도 2018년 이후에 퍼가 계속해서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퍼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퍼라는 것을 보게 되면 퍼라든지 PSR이라든지 PBR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기관도 네. 있지만 외국인들이 삼성바이오스를 본다라면은 퍼를 봤을 때 상당히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추가 상승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퍼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 7월 28일 날 GM하고도 13조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대형 수주 소식이 새롭지 않다라는 관점. 그래서 보게 되면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고르기는 했는데 네. 이 선수가 가진 약점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봐주셨어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려서 저희가 투표 결과로 다음 라운드 대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대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그래도 많은 분들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시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많이 상승 나와가지고 7,000원 정도까지만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원격 의료 쪽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네. 케어랩스 정도까지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된 선수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승전 대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삼성중공업 대 포스코 케미칼. 결국에는 네임드 선수들끼리의 대결이 됐습니다. 골라보겠습니다. 팀장님?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저도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두 분의 네. 의견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우승자를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유 두 분께 간략하게만 한 분씩 들어볼게요. 팀장님? 포스코 케미칼은 방금 전에 충분히 말씀을 그쵸, 드렸고 그쵸?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린 그 짧게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LNG선 같은 경우에 보통 17만 5천 톤급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게 프랑스 GTT사의 그 LNG 보관 창고 있잖아요. 그 로얄티를 주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한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신조선가가 지금 2억 4,8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3,4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부터 받은 흑자 수주가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반영이 됐을 때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이미 흑자 전환이 됐지만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신조성과 반영해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라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계속 안 좋았다가 네.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시점이 삼성중공업인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은 계속 좋았고 다 좋은 거 알고 있어서 좋은 게 새롭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새롭게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뤄질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이슈인 네. 삼성중공업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에도 두 분은 일단 삼성중공업을 골라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렸을까요? 오늘 우승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선수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우승자는 결정이 되고요. 두 분이 나란히 삼성중공업을 선택했음에도 오늘의 포스코케미칼 대 삼성중공업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네, 오늘 투표 결과 지금 끝까지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우리 제작진. 네, 저희 진짜 광고라도 좀 틀어주세요. 가장 긴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이랬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 만한 사안인가요, 이것이? 미스터 트롯 보는 건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저희 30초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저희 우승 선수 이래서 그랬나 봐요. 지금 게시판은 전부 다 포켓인데.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 오늘의 메인주는 포스코케미칼. 저도 마치 포스코케미칼이 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한 표 찬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중공업 두 분이 결과를 약간 바꿔주시는데 일조하셨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포스코케미칼 글쎄요 하셔가지고 네. 삼성중공업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빠르게 가격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팀장님이 삼성중공업 수여해주세요. 좀 높게 잡았어요. 7,500원. 7,500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23만 9천 원 이전 고점을 뚫어줘야 어찌됐든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뚫어주면은 다음 마디가 25만 원 정도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선수들 이야기 나눴는데 이변 아닌 이변 삼성중공업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승 선수 맞추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포스코케미칼을 찜해주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경기도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내일 이 시간 잊지 말고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